허환구의 라디오 오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허환구입니다. 지난주 한국은행이 2, 4분기 경제 성장률을 발표했습니다. 마이너스 3.3%로 외환위기 때인 1998년 1, 4분기 이후 22년 3개월 만에 최저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각종 언론에서는 우리 경제 추락이 심상치 않다면서 많은 우려를 쏟아냈죠. 하지만 오늘 문재인 대통령은 세계 경제의 대침체 속에서 OECD 국가들의 성장이 매우 큰 폭으로 후퇴한 것에 비하면 우리 경제는 기적같이 선방했다며 정부와 민간의 노력이 더해지면 3분기부터 경제 반등에 성공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습니다. 언론의 우려가 맞는 걸까요? 아니면 대통령의 경제 상황 인식이 맞는 걸까요? 잠시 후 최백은의 이게 경제다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7월 27일 월요일 라디오 오늘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센 척하더니 별 수 없구나. 치질 앞에서 센 척 말고 좋아 디오스민. 치질은 보이는 증상보다 보이지 않는 원인을 치료해야 하니까 치질의 원인인 혈관벽 강화부터 협착 완화까지 먹는 치질약 좋아 디오스민. 좋았어. 좋아 제약. 건강한 나의 내일 행복한 나의 내일 빛나는 나의 내일 건강한 매일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스. 송파생활권이 어디지? 잠실, 문정, 위례? 또 있잖아. 아, 가밀역 추진 중인 가밀지구. 가밀지구 첫 지식산업센터는 현대 테라타워 가밀이지. 송파생활권 가밀지구 첫 번째 지식산업센터 현대 테라타워 가밀. 1877-0066 현대 엔지니어링 지식산업센터 상업시설 홍보관 그랜드 오픈. Come here. 하고 싶은 거 멈추지 마. 좋아하는 거 멈추지 마. 관절 내 인생을 멈추지 마. 유머스타. 관절에 강력히 흡수되어 염증 스타. 인생은 넌스타. 관절엔 유머스타. 부착 케어. 삼형 바이오팜. 맑은 공기가 집 안으로 들어오니까 청정. 나쁜 공기를 집 밖으로 내보내니까 환기. 공기청정과 환기를 동시에 하니까 청정환기. 이제 창문 닫고 환기하세요. 청정환기 시스템을 나비앤하우스에서 만나보세요. 경동 나비엔 아버지도 뉴케어 어머니도 뉴케어. 부모님은 끼니가 힘이니까 뉴케어. 의사의 지시로 사용하는 뉴케어. 이제 자녀분이 생기세요. 청진한 끼 뉴케어. 특수 의료용도 등 식품 뉴케어 구수한 맛 대상 라이프 사이언스. 개별 서비스 할인이 줄어서 아쉽다. 걱정 마세요. 쉐보레가 7월 한 달 최대 200만 원까지 개별 소비세 지원과 특별 할인 혜택을 드립니다. 게다가 SUV를 사면 캠핑 아이템까지. 지금 쉐보레 매장에서 만나세요. 일부 차종 한정. 개별 서비스 지원은 콤보 할부 선택 시 홈페이지 참조. Chevrolet, find new roads. 네, 라디오 오늘 월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1부 경제 이슈 짚어보는 시간 최백은의 이게 경제다 준비되어 있고요. 2부 이슈 오늘에서는 대구 경북 통합신공항 이전 부지 선정을 위한 유치 신청 시한이 임박했습니다. 이제 나흘밖에 안 남았는데요. 잠시 후 소보공항 무산방지위원회 장헌 사무장을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좀 들어보겠습니다. 이어서 라디오 드라마 낙동강 전선도 계속됩니다. 라디오 오늘과 라디오 드라마 낙동강 전선 유튜브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애청 바랍니다. 네, 이게 경제다.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최백은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조금 전 오프닝에서도 말했는데 우리나라 2분기 경제 성장률 마이너스 3.3%로 발표가 됐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오늘 좀 자세히 알아보죠. 자, 지난 1분기에 우리가 마이너스 1.3%였죠, 교수님? 네. 그리고 이번에 이제 2분기에는 마이너스 3.3% 이렇게 성장을 했는데, 자, 이걸 두고 이제 외환위기 때 1998년 마이너스 6.8% 이후 최저 성장률이다. 그러면서 아주 뭐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은 보도에서 언론에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자, 교수님 이 마이너스 3.3% 역성장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지금 역성장은 지금 뭐 전 세계가 다 그런 거고요. 예, 예. 결론부터 얘기하면 우리는 그 중에서도 가장 선방을 하기 때문에 가장 사실 내용적으로 보게 되면 지금 우리가 흔히 관심 갖고 있는 주요 국가들 대상으로는 1위입니다. 1위예요? 저 중국이 예. 있지 않나요? 위에? 우리 예, 위에? 근데 그 제가 좀 이제 그 말씀 설명을 드릴게요.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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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먼저 이제 3.3%라고 했잖아요. 예. 예, 이 마이너스 3.3%가 1분기 대비입니다. 아, 이 경제 성장률은 전 분기 대비해서 나오는 거죠? 두 가지가 발표됩니다. 아, 두 가지가요? 그러니까 이제 전분기 대비해서 발표되고요. 예, 예. 전년 동기 대비, 그러니까 지난해 2분기 대비해가지고 1년 전에 비교해가지고 그렇게 발표가 되고 있어요. 아, 그래요? 두 가지로? 예, 예, 예. 예. 그래서 이제 그 지난해 대비해가지고 마이너스 2.9%고요. 예. 저는 이번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2.9%가 더 의미가 있다고 보는 이유가요. 예. 지난해 1분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코로나19 이제니까 재난의 충격이 예. 올해부터 이제니까 우리가 경험한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 지금 경제가 이렇게 지금 굉장히 안 좋은 역성장을 하고 있는 것은 일종의 우리가 이 팬데믹 때문에 생기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팬데믹 없었을 때하고 있었을 때 이렇게 대비를 해야 되는 거죠. 얼마나 이제 그 충격이 컸는가를.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런 점에서 지난해 1분기는 전분기 대비가 의미가 있어요. 예. 4분기 대비해서 이렇게 했었기 그렇죠. 때문에요. 그때는 전혀 없었으니까. 작년 예, 근데 4분기는. 이번에는 예. 1분기에도 그러니까 팬데믹 우리가 충격은 있었단 말이에요. 예. 특히 이제 중국은 굉장히 컸었고요. 일찍 매를 맞았잖아요. 아, 그렇습니다. 예. 네, 우리가 두 번째로 매를 맞았고요.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점에서 팬데믹의 영향을 보려면은 우리 같은 경우는 지난해 대비해서 보는 것이 예.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세계 주요 국가들도 주로 2분기에 주로 그러니까 팬데믹의 충격을 받았거든요. 3월 예. 대개 하순부터요. 그렇습니다. 예. 그게 이제 2분기에 집중적으로 나타났었거든요. 예. 그러면 이제 그러니까 그것도 마찬가지로 지난해 2분기하고 비교하는 게 저는 더 합리적이라고 보는 건 이유인 거고요. 예.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로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전기 대비로 보게 되면요. 어떤 예. 문제가 나오냐면은 예. 중국 같은 경우 우리가 그 2분기에 그러니까 전기 대비 성장률이 얼마가 나오냐면 11.5%가 나옵니다. 어디 중국이요? 예, 11.5% 플러스 11.5%요. 전 분기 대비요? 예. 아, 우리 지금 마이너스 3.3%가 대비되는 게 바로 그 수치입니다. 아, 그러니까 중국 같은 경우는 1, 4분기 때 워낙에 심했으니까 맞습니다. 그 1, 4분기 대비해서는 11%나 성장했군요. 2분기에서. 그러니까 1, 4분기 때 마이너스 10%였었어요. 아, 예, 예. 그러니까는 11.5%라는 것이요. 예. 그러니까 지난해 4분기도 아직 회복이 안 된 거예요. 그렇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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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의미가 그러니까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전분기 대비를 해가지고는요. 예, 예. 예. 그래서 전년 대비로 이제 우리가 이제 볼 필요가 있는데요. 예. 그럼 그다음에 이제 내용을 좀 들여다보면요. 예, 예. 내용을 들여다보면은 아까 얘기했던 마이너스 3.3%가 전분기 대비잖아요. 예. 여기에서 이제 많은 이제 언론에서 보도하는 게 뭐냐면은 내수, 특히 이제 민간 소비가 이제 그나마 방어를 했다. 수출이 이제 크게 하락을 했고요. 예, 예. 실제로 이제 그러니까 마이너스 3.3이라는 숫자가 어떻게 나오냐면요. 내수가 0.7이고 예. 수출이 마이너스 4.1이에요. 예, 마이너스 그래서 4.1. 그거를 두 개를 합하게 되면은 마이너스 3.3이 나옵니다. 반올림하고 그렇네요. 해가지고요. 예,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수출이 이제 2분기에 나쁠 건 다들 예상했었어요. 그렇습니다. 4월 달부터 그러니까 수출이 뭐 마이너스 25%만 이렇게 떨어지고 그랬었으니까요. 뭐 전 세계가 거의 뭐 락다운된 그랬었죠. 상태였으니까. 예. 그리고 수출도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선방을 했어요. 일본과 독일에 비해서는요. 아, 그래요? 예. 수치상으로 보게 되면요. 이게 우리나라 2분기 수출이 마이너스 16.6%가 떨어졌는데 이것도 예. 선방한 정도입니까? 이 정도도? 그렇죠. 예를 들면 지금 나라들마다 지금 이제 우리나라는 6월 달도 발표했지만 지금 일본이나 독일은 6월 달께 안 나왔거든요. 발표 안 했는데 예, 예. 그래서 5월 달그 비교해 보면 우리가 이제 마이너스 23.7%예요. 마이너스 24%가 조금 안 돼요. 우리나라가요? 예. 예. 근데 일본이 마이너스 28.3이고요. 아, 예. 독일이 마이너스 29.7이에요. 어휴, 대단하네요. 예, 그래서 예. 이 두 나라들도 굉장히 이제 수출에 많이 의존하는 나라인데 그럼요. 그런 예. 점에서 우리가 좀 이제 상대적으로는 예. 우리도 굉장히 타격이 컸지만은 예. 상대적으로 그래도 우리가 그렇게 나쁜 편은 아니라는 얘기고 그러네요. 수출조차도요. 수출조차도.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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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다음에 이제 아까 내수가 0.7 중에서 예. 민간 소비가 0.6이었었어요. 예. 이게 이제 그러니까 1분기 대비인 겁니다. 지금 예. 얘기하는 게요. 예. 근데 이게 바로 뭐냐면 이게 긴급재난지원금 효과예요. 그렇습니다. 예. 예, 1분기 이게 긴급재난지원금이 5월 달에 지급됐잖아요. 예, 예.
물론 일부 지자체 경기도 같은 데서는 이제 그 사전에 3월 달에도 지급하고 했었지만은요. 예. 4월 달인가 지급했었지만요. 예. 할 때는 이 긴급재난지원금 효과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 긴급재난지원금 효과를 이제 우리가 좀 그 실제로 얼마나 컸는가를 보기 위해서 작년 동기 대비해서요. 그러니까 1년 전하고 대비해서 보게 되면요. 예. 민간 소비가 마이너스 2.0%입니다. 아. 지금 무슨 얘기냐면은 예. 긴급재난지원금이 일정하게 1분기보다는 조금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됐지만 1분기가 워낙 많이 떨어졌으니까요. 그렇습니다. 네? 예. 도움이 됐지만은 지난해 부 정도를 회복하기에는 여전히 그러니까는 미흡했었다는 얘기죠. 예. 지난해 그렇죠. 소비를 회복하는 데는요. 예, 예. 그래서 제가 늘상 얘기했던 것이 몇 차례 더 줘야 된다고 얘기했던 게 바로 그겁니다. 그렇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한 차례 이제 줬던 거 이제 그러니까 1인당 한 20만 원씩 해가지고 줬던 것이 너무 부족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요. 예. 그게 이제 수치상으로도 그대로 확인이 된 거고요. 예. 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이 성장률을 볼 때 이제 제가 아까 이제 중국보다 이제 낮다고 하는 이유가요. 예. 이게 이제 그러니까 각국 나라들이 재정을 엄청나게 많이 투입을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재정 투입한 부분을 이제 우리가 좀 고려를 해서 이제 계산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우리는 재정 투입이 가장 적었어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요. 중국은 우리나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국가가 돈을 풀었잖아요. 빚을 그렇죠. 내서. 그러니까 중국 GDP 대비 그러니까 한 8.2%나 우리가 더 투입했어요. 아유, 예. 그러면 그거를 상쇄하고 나면은 중국 같은 경우는 전년 동기 대비해서 마이너스 5%가 나오죠. 계산이요. 아, 그렇습니까? 예. 어. 그러니까 그 재정을 가지고 돈을 많이 투입을 하게 되면은 그만큼 국가 부채는 증가하지만은 성장률은 그러니까 제가 일시로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국이 만약에 우리나라 수준으로 돈을 풀었다면은 우리보다 성장률은 더 낮았겠네요. 맞다 이거죠. 그렇죠. 아, 그렇군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나라가 세계 주요 국가 중에 가장 높다고 한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군요. 실질적으로 1위네요, 우리가. 예, 그렇죠. 실질적으로. 예, 맞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해서 경제가 그러니까 완전히 곤두박질 쳤다든가. 예, 예. 예? 그리고 고꾸라진 경제 막 이런 식으로 언론들에서 표현을 하고 그러는데. 예. 그리고 예상 못한 마이너스 성장이라는 일부 언론에서는 표현도 하고 그러는데. 예, 봤어요. 예, 예. 근데 이게 무슨 누가 예상을 못했어요? 모두가 다 예상했던 거죠. 역성장하는 건요. 코로나 있기 전까지 그렇죠? 예상 못했지만 코로나 있고 나서 1분기부터는 예상했죠. 2분기에 마이너스 나올 거라는 것을 전 세계가 다 알고 있는 얘기라고요. 당연하죠. 그런 전망치 계속 나왔었고요. 그렇죠? 그동안에도요. 예.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이게 이제 우리가 그 IMF 때 우리가 98년도에 마이너스 5.1%였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그때보다는 이제 그러니까 이번에 마이너스 2.9%니까 연율로. 예. 그러니까는 그때보다는 이제 나은 거죠.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우리가 미국을 들여다보면요. 예. 미국이 우리가 지금 국가가 공식적으로 그러니까는 2분기 성장률을 발표한 나라는 지금 중국이 제일 처음 했고요. 예. 한국이 두 번째로 했고. 아, 예. 그다음에 이제 미국이 조만간에 나올 건데. 아직 안 나왔습니까? 다른 나라는? 미국 그렇죠. 나머지 나라도 아직 발표 안 했습니다. 아, 그래요? 우리가 좀 빨리 하는 편이에요. 예. 근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 보게 되면 연준에서 우리나라도 한국은행에서 되게 이거 발표하잖아요. 예. 되게 중앙은행들이 발표를 하는데. 예.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준이 이제 속보치를 이제 발표하기 전에 예. 미국은 연준이 지역에 12개가 있어요. 워낙 땅이 넓은 나라다 보니까요. 아, 그래요? 예. 예. 12개인 연준이 각 지역의 경기 상황을 그러니까 맨날 체크해가지고 이제 그 통화정책을 이제 반영을 시키고 그러거든요. 예. 근데 이 성장률을 주로 추정하는 데가 아틀란타에 있는 연준이에요. 예. 예, 아틀란타에 있는 연준에서 17일 날에 그러니까 사전 예상치를 발표했어요. 아, 그래요? 얼마나 나왔습니까? 거기가 원래 이제 사전 예상치를 발표하는 데입니다. 예. 아틀란타 각 연준들마다 지역 연준마다 역할이 좀 차이가 있는데 어떤 데는 고용 지표를 발표하고 어떤 데는 그러니까 가계부채 이런 걸 발표하고 이제 그러는데 이 아틀란타 연준이 이제 그러니까 성장률을 주로 발표하는 데예요. 예. 근데 여기서 발표한 게 얼마가 나냐면 연율로요. 예. 연율로 얼마가 나냐면 마이너스 34.7%. 예? 마이너스 34.7%요. 마이너스 34.7%요? 예. 3분의 1이요? 3분의 1이나? 3분의 1 이상이 그러니까 이게 물론 이제 2분기만 기준입니다. 2분기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것이 4분기가 지속됐을 때 이렇게 이제 하는 거기 때문에 1년 동안 값으로 환산한 거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2분기가 이제 이게 그러니까 계속 된다는 보장 없죠. 이런 상황이요. 예. 그래도 너무 충격적이네요. 상당히 충격적이죠. 예. 그래서 이게 34.7%면은 3분의 1이 넘는 거잖아요. 아니. 그렇죠? 예. 3분의 1이 넘으면 미국의 GDP가 얼마냐면 지난해요. 예. 21조 한 4천억 달러 됐었어요. 21조
한 4천 달러 달러 정도. 정도. 예. 그러면 거기서 3분의 1을 깎게 되면요. 예. 한 7조 달러가 떨어지니까 14조로 떨어지는 그렇죠. 거예요. 14조 달러. 예. 예, 그게 중국의 GDP입니다. 그렇죠. 중국이 딱 미국의 한 3분의 2 정도 되는 거죠. 맞습니다. GDP가. 14조 달러예요. 그럼 비슷해지겠네요. 이렇게 중국은 이번에 2분기 때 플러스가 됐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역전되더라고요. 계산해 보니까요. 아, 그렇습니까? 물론 이게 일시적인 거지만은 예. 상당히 상징성이 있는 거죠. 그렇겠네요. 우리가 미국하고 중국이 이렇게 빨리 그러니까 이런 일이 생기려고 누가 상상을 했습니까? 상상도 못했죠. 근데 이런 팬데믹이 한 방에 그냥 이렇게 순서가 바뀌는 이런 사태가 벌어진다는 것이 예. 네? 이게 굉장히 이제 우리한테 충격적인 거죠. 그렇군요. 그 정도로 미국이 충격이 크다는 거고요. 예. 그리고 물론 이게 이제 그러니까 1년 동안 이렇게 계속 이런 성장률이 지속되지는 않겠지만은 미국 같은 경우요. 예. 하지만 이 2분기 기준으로 보게 되면은 미국 역사 속에서 우리가 소위 말해서 성장률을 우리가 이 계산하기 시작한 것이요. 예. 이게 경제학 만들어졌을 때부터 계산한 게 아니라요. 미국 대공황을 겪고 난 이후부터 이 방법론이 도입되어집니다. 아, 대공황 이후부터요? 예. 대공황 때도 나왔나요, 혹시? 그렇죠. 대공황 때부터 이게 만들어졌어요. 아, 그때는 어느 정도 했어요? 1930년부터 그래서 미국은 우리가 공식적인 성장률이 수치가 있어요. 예. 그래서 1932년에 예. 그때 이제 대공황인데 그 후유증으로 인해 가지고 예. 그때 나왔을 때 얼마냐면 마이너스 12.9%예요. 아, 그렇습니까? 이야. 그럼 그때보다 지금 한 3배 가까이 충격이 더 큰 거잖아요. 대공황보다도. 그리고 이제 되게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또 이제 충격이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 끝나고 나서 1946년에 마이너스 11.6%였었어요. 아, 세계대전 끝나도 마이너스 11%대였어요? 예. 이야, 그러니까 미국의 그러니까 공식적인 역사 속에서는 가장 최악인 거예요. 지금 2분기가요. 미국의 성장률이요. 역사상 최악이군요, 정말. 예. 그러니까 이런 거 미국이 근데 올해 그러니까는 전 세계에서 주요 국가 중에서 가장 성장률이 좋을 거라고 예상했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예, 기억나요. 그런데 지금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예. 네?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데 우리는 그러니까 미국의 성장률하고 비교하면 우리나라의 뭐 마이너스 3.3이 됐든 마이너스 2.9가 됐든 간에 예. 이건 하루가 땅 차이죠. 이건 뭐 너무너무 잘한 거네. 너무너무. 더군다나 미국은 재정 투입을 우리보다도요. 지금 이제 5차 추경까지 지금 준비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요. 그렇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미국은 벌써 GDP 대비 우리보다도 그러니까 한 3배 정도 더 많이 GDP 대비 11% 넘게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네? 예. 그래서 최근에 이제 한 가지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미국 달러까지 굉장히 폭락을 하고 있습니다. 아, 네? 달러 지난 값이요. 3월, 예. 3월 한 20일때부터 굉장히 예. 빠른 속도로 떨어지고 있어요. 예. 달러 인덱스 지수라고 있는데 이것이 그러니까 지금 94선이 지금 저기 흔들리고 있고요. 예. 네? 그러면 그렇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미국이 저렇게 돈을 찍어가지고 예. 달러 찍어내가지고 지금 이제 그러니까 뭐 재정을 막 쓰고 그러는데 저게 감당을 하지 못할 거라는 달러에 대한 이제 불신이 지금 퍼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금값이 지금 굉장히 오르고 있는 게. 예. 그래서 이제 그 달러에 대한 불신이 이제 달러 가치를 폭락을 시키고 있는 거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을 그러니까 우리나라 언론만 굉장히 그러니까는 객관적이지 않게 그러니까는 이 보도를 하고 있다는 거. 아니, 이거 엄청나게 잘했다고 선방했다고 보도해야 될 것 같아요. 주위에 어디 뭐 어린이집에 계십니까? 아, 여기가 저기, 지금 YTN 로비인데요. 사실은요. YTN 로비 계시군요. 어린이 방청객이 또 있군요. 어떤 젊은 아주머니가 애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예, 뭐 배경음악 좋습니다. 예. 그나저나, 일단 정리하자면, 우리나라 이번 분기에 마이너스 3.3% 역성장을 했는데, 이거 갖고 굉장한 우려를 보도를 했는데, 미국은 우리보다 10배 이상 더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엄청나게 선방을 한 거고, 그다음에 제일 궁금한 게 전 일본이 좀 궁금한데 혹시 일본 혹시 뭐 속보치라든지 예상치 뭐 나온 건 없습니까? 대략적으로라도. 일본에 대해서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지금 이제 민간 단위에서는요. 되게 그러니까 투자은행 이런 데서 전망치들을 되게 내놓고 있는데. 전망치를 내놓고 있는데 일본의 이제 그러니까 니케이에서 지난 그러니까 이제 5월달에 낸 게 가장 최근 거 이제 2분기 이제 전망치를 냈는데 5월에 저는 그때보다 지금 더 나빠졌을 거라고 보는데요. 그렇죠. 일본이 이제 그러니까 니케이에서 그 당시 했을 때가 뭐냐면은 1년 전에 비해 가지고 마이너스 21.7%. 이렇게 전망하고 있어요. 2분기에. 마이너스 21% 정도. 마이너스 거의 22% 가까운 거죠. 그 투자은행에서 그러니까 보는 것도 지금 뭐냐면 일본이 그러니까 전기 대비로 이제 그러니까 투자은행에서 발표했는데요. 이것도 마이너스 8.5%. 엄청나군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죠. 이건 뭐 대략적으로 이렇게 알고 또 오늘 꼭 좀 여쭤보고 싶었던 게
GDP 있잖아요. GDP가 2019년 GDP 순위가 이제 발표가 됐는데 예. 자료가 있는데 미국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21조 달러 정도, 예. 중국이 14조 달러, 예. 일본이 3위입니다. 5조 달러 예. 정도. 맞습니다. 독일이 이제 4위고 우리나라가 예. 12위예요. 작년 기준입니다. 맞습니다. 2019년 맞습니다. 기준. 우리가 이제 예. 1조 6천억 달러 정도 되는데 그러니까 예. 우리가 일본에 비해서 한 3분의 1 정도 되는 거군요. 대략적으로. 그렇죠. 12위를 차지했는데 올해는 어떻습니까? 올해 우리가 뭐 9위에 진입할 가능성이 있다 뭐 이런 얘기가 있네요. 맞아요. 이게 이제 왜 그러냐면요. 예. 우리보다 위에 있는 나라가 예. 바로 위에 러시아가 있고요. 러시아, 그 위에 캐나다, 예, 캐나다. 그 위에 그다음에 브라질, 예. 이탈리아 이렇게 그 위에 돼 있거든요. 이탈리아. 예. 이탈리아는 2조 달러가 조금 넘어요. 조금 차이가 있네요, 우리랑. 예, 그렇죠. 이제 있기 때문에 올해 이제 유럽 국가들이 많이 경제적 충격을 받아도 예. 그러니까 우리하고 격차가 워낙 있기 때문에 예. 그런 거고요. 러시아하고 우리가 비슷한데 예. 캐나다도 뭐 우리하고 한 1,000달러 정도 차이가 나는 정도고 그러니까 1,000억 지난해 달러 기준으로요. 정도. 예. 예. 1,000억 달러 정도요. 예.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올해 성장률이요. 예. 올해 성장률이 한국이 그러니까는 한 마이너스 3% 정도 예상을 하는데 제가 볼 때 이건 굉장히 크게 잡은 거예요. OECD에서요. 최악의 경우. 근데 뭐냐면은 브라질이 한 마이너스 6% 정도. 아. 캐나다가 마이너스 9%. 아유. 러시아가 마이너스 16%. 그러니까 거의 확실하네요. 이제 그럼 우리가 거기다가 지치겠네요. 그러니까 브라질과 캐나다가 그러니까 뭐냐면 브라질이라든가 러시아 같은 경우 통화 가치도 굉장히 급락하고 있어요. 아, 거기다가 예. 예. 그러니까 이게 달러로 환산한 거란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요, 또요. 예. 그래서 계산을 해보니까는 우리가 처음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에 10위까지는 올라간 적이 있었는데. 아, 최고 순위가 GDP 10위였는데. 10위까지 올라간 적이 있었는데 10위 안으로 진입하는 건 처음 이제 올해 이제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거의 확실할 것 같은데요. 9위를 그러니까요. 찾아. 브라질 지금 뭐 완전히 최악의 상황이잖아요. 브라질이. 그러니까 우리가 브라질을 제칠 가능성이 아주 높네요. 예. 그래서 이게 더군다나 이제 환율하고도 많이 관련될 수밖에 없는데요. 아, 예. 환율하고도 관련될 수밖에 없는데 일부에서는 일부 언론들에서는 그러니까는 우리가 3만 달러 1인당 3만 달러대가 무너질 가능성이 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데 예. 그 전제가 뭐냐면은 우리나라 원화 가치가 하락하는 것을 전제로 계산한 거예요. 아, 예. 이것도 설명하자면 또 시간이 오래 걸려서 다음 기회에 이 얘기는 좀 듣겠습니다. 환율 얘기는. 예. 교수님 오늘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예, 지금까지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최백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라디오 오늘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 할인점보다 더 실속 있고 편의점보다 더 편리하게 살 수 있는 곳, 시장보다 더 정이 넘치고 백화점보다 더 품격 있는 곳, 이런 곳이 없을까요? 네, 우리 동네 우리 할인점 홈마트가 있습니다. 지난 25년간 항상 고객과 함께한 홈마트. 용상점, 자이점, 신용주점, 사천점에서 새롭게 고객님께 다가갑니다. 홈마트. 잘 안 들리세요? 동아부총기의 전문적 능사가 시원하게 잘 들을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중소벤처기업부에서 100년 가게에 선정된 기업 동아부총기로 오세요. 동아의료보조기 보청기는 서부초등학교 정문 앞에 있습니다. 문의 054-858-3334. 함께해요. 좋은 세상. 당신의 좋은 친구 문화방송. MBC 라디오. 지금 여러분께서는 안동 MBC 시사정보 프로그램 허환구의 라디오 오늘을 듣고 계십니다. 저는 사생결담 강재입니다. 네, 6시 29분 27초 지나고 있습니다. 이슈 오늘 시작합니다. 대구 경북 통합신공항 이전 부지 선정을 위한 유치 신청 시한이 이제 나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오는 31일까지인데요. 의성 비안과 군위 소보 이 공동 후보지 유치 신청이 없으면 공항 이전은 무산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군위의 민심이 궁금한데요. 소보공항 무산방지위원회 장헌 사무장을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좀 들어보겠습니다.
장원 사무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수고 많으십니다. 일단 이 소보공항무산방지위원회 이 단체가 군위 주민들로 이루어진 단체입니까? 이 설명을 좀 먼저 그렇습니다. 해주시죠. 예, 군위 군민들로만 이루어진. 예. 그러니까 군위 군민들로서 이렇게 소보공항 무산되면 안 된다 이런 위원회를 만드신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김영만 군위 군수가 계속해서 버티고 있는 상황. 그러니까 군위 후보, 단독 후보지만 된다 이렇게 버티고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는데 그 상황 변화는 없습니까? 아직까지도? 예, 버티신다기보다도 예. 어쨌거나 김영만 군수님께서는 군위 군민을 위하고 군위를 위해서 네. 노력을 하지 않겠습니까만은 네. 아직 그 변화는 없습니다. 다만 의회 의장님과 네. 제가 그저께 면담도 해봤지만 군수님의 뚜렷한 변화는 없습니다. 그 상태군요. 계속 단독 후보지 군위 후보 단독 후보지를 고수하고 있는 그 상황인데. 자, 이제 우리 장원 사무장님도 군위 군민이신데 전반적인 군위 군민들 분위기는 어떤지 좀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근데 며칠 전에 모 언론사에서 여론조사를 한 게 있었습니다. 예. 발표를 했는데 군위 소보와 의성 비안이라도 공동 유치하는데 찬성하신 분들이 64%나 나왔습니다. 군위 군민들 64%가 공동 후보지 찬성으로. 그러고 단독 유치 희망하는 국민들이 27%. 그러면 절반도 되지 않았습니다. 예. 이제 후보 단독을 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군위 군민들도 잘 알고 계실 거 아니에요. 계속 이 단독 후보지를 고수하면은 이게 통합신공항이 무산이 될 수도 있다는 거 알고 계시잖아요. 군민들이. 그렇게 해서 국민들이 무척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산되느니 차라리 공동 후보지 같이 가자. 이게 지금 3분의 2군요. 군위 군민들조차도. 그렇죠. 예. 자, 그런데 상황이 이런데 그런데도 왜 꼭 후보여야만 하냐? 왜 그런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며칠 전에 군 의회 의장님과 같이 상담을 해봤는데요. 군인 군수를 상담한 거죠. 군수님이 어떤 주장입니까? 라고 물어보니 공동 유치를 하게 되면은 의성군과 서로 밀고 당기는 꼴이라 모양새가 좋지 않다. 후보 단독 유치를 하여야만이 홀가분하게 할 수 있다. 이건 좋은 생각이에요. 어떻게 군수님께서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아니 이러다가 다 놓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계속 가다 보면. 참, 그 생각이, 군이 군민들도 이렇게 압도적으로 3분의 2나, 공동 유치하자,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혹시 그 속마음이 왜 그런다고 생각하세요? 그 속마음은 알 수가 있겠습니까만은, 제가 의장님한테 확인해 본 결과 방금 말씀드린 대로입니다. 그래요. 밀고 당기고, 서로 좋은 거 유치하자, 밀고 당기고 하려고 그런 건 아니다. 후보 단독 하면은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어디 앉히고 할 수 있다. 그런 뜻이랍니다. 근데 제가 지금 알고 있기로는 지금 의성 쪽에서 많이 양보를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그러니까 군위 쪽에 많이 몰아주는, 예를 들어서 거기 군인 영외관사라는 게 있나 봐요. 이것도 군위 쪽으로, 그리고 민항 터미널 이것도 군위 쪽으로 주겠다. 우리 공동 후보지를 가자 이렇게 했는데 그런데도 이것도 못 받아들이겠다는 거잖아요. 군위 군수는. 글쎄요. 답답하시군요. 참 막된 생각으로 당연히 국민들은 그것을 희망하고 김영만 군수의 희망사항인데 의성군에서 많은 것을 양보를 한 것은 사실인데 그런 것을 이제 문서화를 하거나 국방부에서 문서화를 하거나 해서라도 하여튼
그래 하면은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구도로 해서는 못 믿겠다는 거예요. 아, 지금 이 인센티브가 문서화되면 예. 믿을 수 있다. 공동 후보지 유치할 수 있다. 이겁니까? 지금 입장이? 예. 그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해결이 되겠네요. 예. 아니, 의성 쪽에서 그냥 말로만 인센티브 주겠다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예.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군인 영해 관사라든지 민항 터미널을 군이 쪽으로 유치한다는 걸 문서화만 하면은 공동 유치 받아들이겠다. 이런 입장입니까? 김영만 군수가? 예, 가능하다는 거죠. 아, 그렇군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하면은 국민들이 54%를 찬성을 했어요. 예. 그다음에 대구 광역시 편입을 했을 때는 64% 찬성이 나왔습니다. 아. 그래서 예. 국민들도 대구시장님과 도지사님께서 그렇게 제안을 하셨는데 예. 그 또한 군수님께서는 못 믿겠다. 문서화 하면은 좋겠다. 하는 그런 뜻이에요. 아, 참, 이것도 좀 여쭤보고 싶은 게, 군위군의 이 대구시 편입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예. 이 군위군에서는 대구시로 편입되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주민들이? 저는 좀 이해가 좀 안 가서요. 원하지 않을 것 같은데. 글쎄요, 시골의 농촌의 분들이라서, 예. 광역시로 편입되면 막연히 좋다고 할 수 있겠지만, 예. 깊이 한번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당장 땅값이야 조금 모르겠지만은, 예. 엄청난 세금에 많이 시달릴 거예요. 그렇죠, 아무래도. 예. 그렇다고 부동산을 처분하고 어디 가면은 그만한 부동산을 사지도 못해요. 예. 그래서 세금에 많이 힘들지 싶은데, 그렇지만은 민주주의 아닙니까? 그럼요. 국민들께서 좋다고 하니, 군수님께서도 아마 따르지 않겠나 싶습니다. 예. 자, 그리고 또 하나가, 지금 군위 단독 후보제, 그러니까 우보입니다. 예. 이 우보가, 이 공동 후보지, 의성 비안과 군위 소보, 이 공동 후보지보다 대구에 더 가깝잖아요, 위치적으로. 그렇죠. 예. 그래서 이렇게 끝까지 우기는 거 아닙니까, 혹시? 군위 군수가? 글쎄요. 그런 것도 있겠죠. 본인의 군수님의 뜻이야, 저보다도 예. 많이 넓고, 하시니까 있겠지만, 네. 전반적으로 단독 유치보다도, 지금 의성군도 소멸 위기의 1위입니다, 전국에. 그렇습니다. 예, 우리죠. 대부분 다 그래요. 예, 지금. 가급한데, 군인은 그나마 3위라 하지만도 그어서 그겁니다. 그럼요, 예. 두 개 군이 소멸 위기에 놓여 있는데, 지금 중앙정부에서는 균형발전, 지역 균형발전 특인강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행정부처도 있고. 예. 중앙부처에서도 원하는 게 지역 공동발전을 원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단독으로 후보 단독 유치해가지고 군이만 발전하겠다라는 발상은 제가 볼 때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장원 사무장님이 군이 군민이시잖아요. 예. 아니 군이 군민조차도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다른 경북 도민들 대부분 다 똑같이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이해를 할 수가 없는데. 자, 그럼 마지막 질문을 좀 드릴게요. 시간이 다 돼서. 자, 이 통합신공항 어떻게 푸는 게 가장 바람직한 해법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한 1분 정도로 말씀해 주시죠. 열쇠는 공항 유치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는 열쇠는 의성 군수님께서는 이미 비안의 신청서를 내셨고, 군위군 소보 유치 신청서는 지금 군위 군수님께서 제출하셔야 되는데, 열쇠는 군수님이 갖고 계십니다. 그렇죠. 계시는데, 협상을 해서 민주주의의 가장 꽃은 선거이고 두 번째 꽃이 토론 아닙니까? 양 군수님 토론을 합니다. 그다음에 대구시장님하고 경북지사님 참석하셔가지고 중재 역할도 하고 이렇게 해서 토론을 통해 가지고 서로 이렇게 양보도 하고 욕심도 낼만 하겠지만은
그 토론을 통하여 민주적인 방법으로 풀어나가야지. 그렇죠. 후보 단독으로 고집해서는 예. 이 공항 유치 문제는 무산으로 갑니다.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예, 내일 모레인가요? 국방장관을 만난다고 하던데, 김영만 군수가 따로. 예, 그래서, 그렇죠. 예. 그 소식에 의하면은, 예. 신뢰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예. 국방부에서는 대구시장, 경북지사, 군의군수 같이 만나자 하는데, 예. 군의군수님께서는 아니다. 내 혼자 만나야 된다. 아, 그렇게 된 거군요. 예. 어쨌든 그 만나면서 좀 좋은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네요. 예, 사무장님 오늘 그 바람입니다.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소보공항 무산방지위원회 장헌 사무장이었습니다. 예, 날씨 알아보죠. 김도현 캐스터 전해주세요. 네, 오늘 약한 기압골과 장마전선의 영향을 동시에 받아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지금은 장마전선의 영향이 더 큰 상태입니다. 이번 장마 언제쯤 끝나나 싶으시죠? 아직 조금 더 남았습니다. 덥고 습한 북태평양 고기압이 장마전선을 한반도로 밀어 올리는데요. 북쪽에 자리한 찬 공기가 장마 북상을 저지하면서 비구름이 충청 남부 쪽으로 집중되고 있습니다. 일단 모레까지는 전국의 장마전선이 오르락 내리락 하겠고요. 우리 지역은 내일까지 예상되는 강수량이 50에서 많게는 150mm 나와 있습니다. 내일 기온은 아침 21도, 한낮에 25도 예상됩니다. 영주 현재 기온은 22도, 체감온도 23.7도, 습도는 100%입니다. 날씨였습니다.